2025년 올해 집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상반기 내에 사셔야 합니다. 관망하다가 하반기에 사겠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작년 말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중순에 갑자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막 9천 건 찍고 막 한 달 만에 1억, 2억씩 오르고 막 다들 조바심 나가지고 주담대 땡기고 영끌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정부가 또 가만히 안 있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카드를 꺼내서 이 대출을 갑자기 막아버려요. 그래서 중순쯤에 계약하셨다가 하반기에 잔금 치르려고 대출 알아보다가 갑자기 대출이 막혀가지고 잔금 사고 나실 뻔한 사람들 많았었어요. 이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마음고생이 더 심하셨을 거예요.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바뀌는 날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빌리는 대출을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평소 하던 대로 이 전세 계약 다 해놓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이거 갭 투자 물건이네요? 대출 안 됩니다 하면서 전세 대출을 안 해줘요. 이러면 이 갭 투자한 사람만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도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다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잘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갑자기 애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시면 8월에 갑자기 폭증을 하죠. 이 가뜩이나 이때 서울 집값이 막 심상치 않다고 계속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러는 와중에 이거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바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걸 때려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특례 보금자리,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거 이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정말 개꿀인 대출이거든요. DSR도 무제한이고 그리고 소득 제한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근데 이거 시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부가 깜짝 놀라서 다 중단을 해버려요. 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는 1년 만에 실제로 중단이 됐고, 신생아 대출은 그래도 이게 논란만 있었지 출산율,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율이라는 거 이길 수 있는 단어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 중이기는 합니다. 이 정책 자금 대출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특례 보금자리 대출 시행하니까 이 대출금이 갑자기 확 늘죠. 그리고 이게 또 늘어난 게 1년 내내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는지 연말에 중단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 특례 대출 범위를 좀 더 손봐서 범위를 확 줄인 이런 신생아를 출산한 부분만 대상으로 한 그런 특례 대출을 내놓았는데, 역시 전 세계 출산율 1위 국가답게 이 대출은 초기에만 반짝하고 더 이상 뭐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지 그대로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책자금 대출은 그럭저럭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에서 빌려주는 민간 주담대예요. 이 증가되는 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 Y축 보시면 증감률. 이게 아까 전에 정책자금 대출은 요 꼭대기가 5.0%였어요. 근데 여기는 12%죠? 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 이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늘어나다가 막 8월, 9월 되니까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인 9월에 대출 총량 규제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총량이 줄어들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대출을 줄여서가 아니라 특례 대출 시행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려는 사람들이 정책 자금으로 옮겨간 것 뿐이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그래프 다시 여기다 딱 끼워 넣으면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원웨이로 그냥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은 매년 1월 달에 0원으로 리셋 된다는 거. 이게 매년 초마다 리셋되니까 연말에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사람들 연초에 전부 다 은행으로 뛰어갑니다. 1월 첫째 주부터 막 인터넷 뱅크들 난리 났었어요. 그때 9시 오픈하자마자 막 10분도 안 돼서 마감하고 막 접속 안 되고 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좀 감소하나 싶었던 가계대출이 2월 달부터 갑자기 확 늘죠.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해졌어요. 패턴 파악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러면 패턴을 한번 공략해 봅시다. 지난 10년간의 대출 태도 패턴 분석이에요. 이 대출 태도라는 건 그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잘 빌려주고 낮으면 잘 안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상반기를 빨간색 박스, 하반기를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거의 10년 내내 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빌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대출 잔액을 상반기에 다 소진하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빌려줄 돈이 남은 게 없어요. 2025년 올해 하반기는 어떨까요? 요 상반기에는 상당히 대출 태도가 높았었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패턴 공략을 보고도 하반기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더 보기 쉽게 이 10년 통계를 분기별로 박스 플롯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렇게 태도가 확 꼬라박죠? 하반기로 갈수록 돈 빌리기 힘들고 연말에는 또 아예 대출이 막혀버린다는 거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네요.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한번 보세요. 작년 중순에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무서울 정도였었습니다. 이 줄 서서 집 보는 거, 집주인이 계좌 안 주고 그 자리에서 막 몇 천씩 올려버리는 거, 진짜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피크에서 대출 규제 때리고 이 상승률은 점점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새해가 오면서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됐죠. 이 그래프가 지금 아직 3월 초밖에 안 됐는데도 이 상승률 고개 드는 거 어마어마하죠. 이 강남은 하루아침에 호가가 수억씩 올랐다는 기사가 맨날 나와요. 아직 3월인데. 그러면 이게 중순쯤 되면 얼마나 치솟을까요?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 상승률이랑 그리고 대출 태도 그래프 이렇게 동시에 겹쳐놓고 그려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예요. 이 상승률 오를 때는 가계대출 태도 확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상관관계 수치가 마이너스 0.62나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회 현상으로서는 정말 높은 수치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출 규제가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출 태도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만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방 가격은 오르든 내리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화살표 위치 한번 보세요. 2018년도랑 24년도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출 엄청 쪼이죠. 이번엔 지방광역시 아파트 상승률을 볼게요. 일단 상관관계가 0.33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상관관계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수치예요. 아까 동일한 연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18년도에 지방 아파트는 거의 안 올랐었습니다. 거의 보합 상태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서울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대출 규제는 동시에 같이 맞아요.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같이 맞아버린다. 2024년은 더 심해요. 이 지방시장 지금 완전히 초토화 상태입니다. 2022년 중순부터 계속 꼬라고 반등 한 번 없이 정말 원웨이로다가 그냥 꽂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기억나시죠? 서울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2024년도에. 그러다 보니 대출은 서울이랑 지방이랑 같이 맞는 거예요. 지방은 시장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 서울 잔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싸다구만 같이 맞는 거예요. 이 지방 소유주들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자, 이 정도면 답안지 다 드렸죠. 대출 총량 리셋된 상반기가 올해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예 살 생각이 없다. 나는 안 살 거다 어차피 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집 살 생각이 있는데 하반기까지 좀 관망 좀 해볼까 하다가 가격은 가격대로 도망가고 뒤늦게 또 추격 매수했다가 대출 막혀서 잔금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집 사실 거면 무조건 상반기에 결판 내십시오. 감사합니다.